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짜 가짜. 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에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을 했는데 지난주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음모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극우 세력에서 유명한 보수 극우 유튜버죠. 지난 계엄 이후에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한민수 의원의 그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로서 약 1만 표 정도를 더 가져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바로 김용민과 노태악이 해온 짓거리인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가짜표는 다 민주당 후보에게만 더해지는 겁니다. 한민수 의원은 심지어 강북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바로 듣기에도 황당한 주장인데 선관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민수 의원이 오늘 그 상임위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용빈 사무총장은 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 보시죠. 한민수를 위해서 44,623표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까? 헛웃음을 그렇습니다. 헛웃음인데 자, 황당한 주장이죠. 황당한 주장임에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에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3표당 1표씩 가짜가 나오는 규칙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 투표지를 4명 중에 1명씩 가짜 투표용지를 넣어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 선거입니다. 그쵸. 따라서 10,000표 정도의 부정선거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4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산수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직접 투표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명할 때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할 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친구 임명해가지고 선관위 장악하려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김 사무총장이 하는 말도 안 믿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부정선거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 제일 억울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낙선한 후보들이겠죠. 그런데 이들도 이 주장이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병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떨어졌던 김근식 당협위원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사 한 투표소당 1명이 1인 1표를 넘어서 여러 번 투표를 했는데 또 이게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 몇만 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백 명 정도가 필요하고 수백 명 정도가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당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병호 주장은 새빨간 거짓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인식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계몽이 아직 덜 돼서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주장 때문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이런 선물까지 보내면서 사실상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음모론을 뉴스에서 또 국회에서 언제까지 검증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간첩이 따로 없다.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최후 진술 당시에 거대 야당 44번 또 간첩을 25번 언급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듯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자, 물론 자신이 집권할 때는 그럼 뭘 했느냐, 뭘 하다가 계엄을 했느냐라는 반론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이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간첩이 따로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간첩죄 개정안은 적국을 북한뿐 아니라 외국으로 넓히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더 넓히자라는 주장인데 주로 그게 이제 중국을 네. 대상한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헌재 때려 부수자 이야기했었던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서천호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언제부턴가 난파 간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간첩선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이 아주 절비하기 때문에. 참고로 극우 유튜버들은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친중 좌파다 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오늘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자, 간첩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나다라며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도 간첩법 네.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네.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그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